1492년 10월 11일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신대륙을 향해 항해하던 중 자신의 항해 일지에 충격적인 기록을 남겼는데요. 나침반 바늘이 미친 듯이 흔들리더니 진북을 가리키지 않았고 선원들은 공포에 질려 항해를 포기하자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날 밤 콜럼버스와 선원들은 수평선 위에서 춤추듯 움직이는 기이한 불빛을 목격했고, 며칠 후에는 거대한 불덩어리가 하늘에서 바다로 추락하는 장면까지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상 최초로 기록된 버뮤다 삼각지대의 이상현상입니다. 그로부터 5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해역에서는 최소 50척의 선박과 20대 이상의 항공기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영영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이 악명 높은 바다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들과 그 뒤에 숨겨진 원인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버뮤다 삼각지대는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와 버뮤다 그리고 푸에르토리코를 연결하는 삼각형 모양의 해역인데요. 공식적으로 지도에 표시된 구역은 아니지만 대략 130만에서 390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광활한 바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특별히 위험하다고 알려진 이유는 단순히 미스터리 때문만이 아니라 실제로 엄청난 교통량을 자랑하는 핵심 항로이기 때문이거든요. 아메리카 대륙의 주요 항구들과 유럽, 카리브해를 연결하는 해상 루트이고, 북미와 남미, 그리고 카리브해 섬들을 오가는 수많은 상업용 및 민간 항공기들도 이 상복을 끊임없이 지나다닙니다. 1918년 3월에 발생한 USS 사이클롭스호 실종 사건은 버뮤다 삼각지대의 공포를 전 세계에 알린 첫 번째 대형 사건이었는데요. 165m에 달하는 거대한 미 해군 화물선이 약 300명의 승무원과 1만 톤의 망간 광석을 싣고 바베이도스에서 체서피크만으로 항해하던 중 완전히 증발하듯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 배는 구조 요청을 보낼 수 있는 장비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었는데도 단 한 번의 조난 신호도 보내지 않았고, 사고 후 대대적인 수색 작업이 벌어졌지만 선체의 파편 하나, 시신 하나 발견되지 않았죠. 1945년 12월 5일에 발생한 비행 19편 실종 사건은 버뮤다 삼각지대라는 이름을 전 세계에 각인시킨 결정적인 사건이었는데요. 이날 오후 5대의 TBM 어벤져 뇌격기가 플로리다 포트 로더데일 해군 항공기지에서 훈련 임무를 위해 이륙했습니다. 베테랑 전투 조종사 찰스 테일러 중위가 이끄는 14명의 승무원이 탑승했고, 날씨는 완벽 맑았죠. 임무는 단순했습니다. 동쪽으로 날아가 폭격 연습을 하고 그랜드 바하마섬 상공을 지나 기지로 복귀하는 거였죠. 그런데 이륙 후 약 1시간 30분이 지났을 때 기지의 통신병이 이상한 무선 교신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테일러 중위가 2개의 나침반이 모두 고장났다고 보고하면서 자신들의 위치를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교신은 점점 끊기기 시작했고, 마지막으로 들린 메시지는 소름 끼치는 내용이었는데요. 테일러는 첫 번째 비행기의 연료가 10갤런까지 떨어지면 모두 바다에 착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후로 비행 19편과 14명의 조종사는 영영 사라졌고, 더 충격적인 건 이들을 구조하러 출동한 PBM 마리너 수색기마저 13명의 승무원과 함께 똑같이 사라져버렸다는 겁니다. 하룻밤 사이에 6대의 항공기와 27명의 군인이 증발하듯 없어진 거죠. 수백 척의 선박과 항공기를 동원한 대대적인 수색 작전이 벌어졌지만 비행기 잔해도 시신도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해군의 최종 보고서는 원인을 알 수 없음이라고 기록했고, 훗날 해군 보고서에는 마치 그들이 화성으로 날아간 것 같다는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1948년 2월 30일에는 영국 남미항공 소속 스타 타이거호가 아조레스 제도에서 버뮤다로 향하던 중 사라졌는데요. 이 에이브로 튜더 사형 여객기에는 25명의 승객과 6명의 승무원이 탑승해 있었습니다. 마지막 교신에서 조종사는 모든 것이 정상이라고 보고했고, 예상 도착 시간까지 불과 1시간 30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비행기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5일간의 대대적인 수색에도 불구하고 잔해 하나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영국 항공부는 즉시 조사위원회를 구성했는데요. 11일간의 조사 끝에 나온 결론은 충격적이게도 원인 미상이었습니다. 정확히 1년 후인 1949년 2월 17일 스탈 타이거의 자매기인 스타 아리엘호가 버뮤다에서 자메이카 킹스턴으로 향하던 중 똑같이 사라졌는데요. 이 비행기에는 7명의 승무원과 13명의 승객이 탑승해 있었습니다. 이륙 후 약 1시간이 지났을 때 조종사 존 맥피 대위가 킹스턴의 정상적인 위치 보고를 했고, 예상 도착 시간은 오후 2시 10분이었으나 그게 마지막 교신이었습니다. 고도 5,500m에서 순항하던 비행기가 순식간에 사라진 겁니다. 조사관들은 돌발적인 재앙이 아니고서는 이 고도에서 비행기가 사라지는 건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지만 정확한 원인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1963년 2월 2일에는 SS 마린 설퍼 퀸호라는 160m짜리 대형 탱커선이 텍사스 보몬트에서 1만 5천 톤의 액체 유황을 싣고 버지니아 노폭으로 향했는데요. 이 배는 2월 4일 플로리다 키웨스트에서 약 320km 떨어진 지점에서 마지막 무선 연락을 보냈습니다. 한 선원이 플로리다의 주식 중개인에게 전화를 걸어 주식 주문을 넣었는데 그게 39명의 승무원과 함께 이 배에서 들려온 마지막 소식이었습니다. 19일간의 수색 끝에 발견된 건 구명조끼 몇 개와 배 이름이 적힌 파편 조각뿐이었습니다. 흥미로운 건 구명조끼에서 상어에게 물린 것으로 추정되는 이빨 자국이 발견됐다는 점인데요. 하지만 배가 어떻게 침몰했는지, 왜 조난 신호조차 보내지 못했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1967년 크리스마스 시즌에도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12월 22일 밤 위치 크래프트라는 7m짜리 고급 요트의 주인이 친구를 초대해서 마이애미 바다 위에서 크리스마스 불빛을 감상하러 나갔습니다. 바다로 조금 나가서 엔진을 끄고 아름다운 야경을 즐기는 거였죠. 그런데 밤 9시경 마이애미 해안경비대에 배를 예인해달라는 구조 요청이 들어왔고, 해안경비대는 단 20분 만에 그 위치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배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고급 요트도 2명의 탑승자도 다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고작 20분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아무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1921년에는 캐롤 A 디어링호라는 5개의 돛대를 가진 대형 범선이 노스캐롤라이나 해안의 다이아몬드 숄스 암초에 좌초된 채 발견됐는데요. 조사관들이 배에 올라갔을 때 그들을 맞이한 건 완전히 텅 빈 선박이었습니다. 모든 선원이 사라졌고 개인 소지품과 항해 장비, 항해 일지, 구명보트까지 전부 없어진 상태였죠. 배 자체는 아무런 손상이 없었고 해적의 공격 흔적도 없었는데 마치 모든 사람이 갑자기 배를 버리고 떠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배는 이후 아우터 뱅크스의 유령선이라고 불리게 됐고, 더 이상한 건 같은 시기에 최소 9척의 다른 선박들도 비슷한 상황에서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요? 과학자들은 여러 가지 이론을 제시해 왔는데요.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건 이 지역의 독특한 지자기 현상입니다. 버뮤다 삼각지대는 지구상에서 단 2곳뿐인 특별한 장소 중 하나인데요. 바로 진북과 자북이 일치하는 무편각선이 지나는 곳이죠. 일반적으로 전 세계 어디서든 나침반은 지구의 자기장을 따라 자북을 가리키는데, 이 자북과 실제 북극인 진북 사이에는 편차가 존재합니다. 숙련된 항해사들은 이 편차를 계산해서 보정하는데, 버뮤다 삼각지대에서는 이 편차가 예측 불가능하게 변동해서 나침반 바늘이 몇 분 만에 20도까지 흔들릴 수 있다고 합니다. 안개 속이나 어둠 속에서 비행하는 조종사에게 이런 갑작스러운 나침반 오작동은 치명적일 수 있죠. 더 흥미로운 건 이 지역 해저에서 발견된 자철석인데요. 영국의 광물 탐사가 닉 허칭스는 버뮤다 섬이 3천만 년 전 해수면 위로 솟아있던 해저 화산이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는 이 지역에서 채취한 암석 샘플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자성이 강한 천연물질인 자철석을 발견했습니다. 과거 이 근처를 지나던 선원들이
나침반이 미친 듯이 돌아가는 걸 보고 공포에 질렸을 거라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지구 자기장이 20년에서 25년마다 변화하기 때문에 자기적 지진이 갑자기 발생할 수 있다는 이론도 있는데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일시적으로 강력한 자기장이 형성되면서 항공기의 GPS와 나침반을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2010년 호주 모내시 대학의 조세프 모니건 교수는 또 다른 흥미로운 이론을 발표했는데요. 바로 메탄가스 이론입니다. 버뮤다 삼각지대의 해저에는 메탄 하이드레이트라고 불리는 얼음 형태의 메탄가스층이 존재하는데, 이 층이 불안정해지면 거대한 메탄 거품이 대량으로 분출될 수 있다는 거죠. 이 메탄 거품이 수면으로 올라오면 물의 밀도가 급격히 낮아지면서 그 위에 떠있던 선박이 순식간에 부력을 잃고 바다 밑으로 가라앉게 된다고 합니다. 항공기의 경우는 더 무시무시한데요. 메탄 거품의 크기와 밀도가 충분히 크다면 엄청난 양의 메탄가스가 하늘로 치솟아 비행기를 덮칠 수 있고, 메탄가스는 인화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항공기 엔진에 불이 붙어 그대로 추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메탄 거품이 언제 발생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갑자기 나타났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기 때문에 대비책을 세울 방법이 없습니다. 이 지역의 기상 조건도 실종 사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버뮤다 삼각지대는 여러 방향에서 폭풍이 동시에 몰려들 수 있는 위치에 있어서 로그 웨이브, 즉 거대 파도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입니다. 이 거대 파도는 높이가 30m에 달할 수 있는데요. 이 정도 규모의 파도라면 어떤 선박이든 순식간에 부숴버리고 흔적조차 남기지 않을 수 있거든요. 게다가 이 지역은 허리케인이 자주 발생하는 곳이기도 해서 갑작스러운 기상 악화로 인한 사고 가능성도 높습니다. 워터 스파우트라고 불리는 해상 토네이도도 이 지역에서 흔하게 발생하는데요. 이 현상은 바다 위에서 형성되는 토네이도로 지나가는 비행기나 선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초자연적인 설명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지역에 외계인 기지가 있어서 연구를 위해 인간을 납치한다고 주장합니다. 콜럼버스가 목격한 기이한 불빛과 하늘에서 바다로 떨어지는 불덩어리가 바로 UFO였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전설의 도시 아틀란티스가 이 해역 아래에 가라앉아 있는데, 당시의 첨단 기술로 만든 에너지 발생 장치가 아직도 작동하고 있어서 지나가는 물체를 소멸시킨다고 믿기도 합니다. 심지어 시공간의 균열인 웜홀이나 블랙홀이 존재해서 사라진 배와 비행기들이 다른 차원이나 시간대로 빨려 들어갔다는 이론까지 있습니다. 또한 공기 속에 투명한 공기 터널이 존재해서 선박과 항공기가 빨려 들어간다는 공기 터널 이론도 있습니다. 일부 음모론자들은 미국 정부가 이 지역에 비밀 군사 기지나 실험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실제로 버뮤다 삼각지대 근처에는 미 해군의 대서양 해저 실험 평가센터가 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실종 사건의 진짜 원인을 알고 있지만 숨기고 있다고 믿거든요. 또 다른 이론은 해적설인데요. 이 지역이 마약 밀수 루트로 사용되기 때문에 해적들이 배를 습격하고 흔적을 없앤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 이론은 비행기 실종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과학자들은 버뮤다 삼각지대의 미스터리가 과장됐다고 주장합니다. 호주의 과학자 칼 크루스 젤리키는 이 지역의 실종 사건 발생 빈도가 다른 비슷한 해역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높지 않다고 밝혔는데요. 그는 영국의 보험회사 로이드와 미국 해안경비대의 자료를 인용하면서 통계적으로 분석하면 이 지역에서 사라지는 선박과 항공기의 비율은 전 세계 어디서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보험회사들은 이 지역을 통과할 때 할증료를 붙이지 않는데요. 만약 정말로 위험한 해역이라면 보험료가 올라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미국 해양대기청도 2014년에 버뮤다 삼각지대의 사고는 나쁜 날씨와 항해 실수로 인한 문제일 뿐이라고 발표하면서 각종 의혹들을 일축했거든요. 조종사 출신 연구가인 레리 커쉬는 버뮤다 삼각지대 미스터리 해결이라는 책에서 많은 사건들이 과장되거나 조작됐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는
비행 10편 사건의 경우 세간에 알려진 것과 달리 실종자 대부분이 비행 경험이 없는 훈련병이었고 날씨도 좋지 않았으며 수색기도 원래 기체에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1950년 마이애미 헤럴드 기사가 버뮤다 삼각지대 미스터리의 시작이었고 이후 출판사와 방송사가 흥행을 위해 사건을 과장했다고 주장했거든요. 실제로 하얀 곳으로 들어간다, 우리를 찾지 마라 같은 유명한 교신 내용이 조작이었다는 게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학적 설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설명되지 않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2015년 7월에는 14살 소년 2명이 낚시 여행을 떠났다가 영영 돌아오지 못했는데요. 오스틴 스테파노스와 페리 코헨은 플로리다에서 5.8m짜리 보트를 타고 바하마로 향했습니다. 그들이 사라지기 직전 스냅챗에 올린 메시지는 단 2단어였는데요. 자신들이 위험에 처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미국 해안경비대는 1만 5천 제곱해리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수색전을 벌였지만 소년들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8개월 후 그들의 배가 버뮤다 해안에서 160k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는데요. 이상한 건 배의 배터리가 의도적으로 꺼져 있었고 기계적 결함은 전혀 없었다는 점입니다. 2017년 5월 15일에는 뉴욕의 유명 이벤트 기획사 CEO인 제니퍼 블루민이 3살, 4살 된 2 아들 그리고 남자친구 조종사 네이선 울리와 함께 푸에르토리코에서 플로리다로 향하는 소형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비행기는 고도 7,300m에서 순항하던 중 갑자기 레이더에서 사라졌는데 날씨 경보도 없었고 아무런 조난 신호도 없이 비행기가 사라진 겁니다. 해안경비대는 8,200제마일이 넘는 해역을 수색했고 비행기 잔해 일부를 바하마 근처에서 발견했지만 탑승자들의 시신은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1973년에는 이 만톤급 노르웨이 화물선 아니타호가 30띠명의 선원과 함께 이 해역에서 사라졌는데요. 이 대형 선박 역시 아무런 조난 신호 없이 증발하듯 없어졌고 잔해조차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1925년 4월 18일에는 일본 화물선 리히후쿠 마루호가 함부르크로 향하던 중 버뮤다 섬 근처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선원들의 시신은커녕 선체의 파편조차 찾지 못했죠. 또한 1948년 12월 28일에는 더글러스 D3 여객기가 푸에르토리코 사누안에서 마이애미로 향하던 중 사라졌는데요. 32명의 탑승자와 함께 이 비행기도 흔적 없이 증발해버렸고 민간항공위원회는 정보 부족으로 원인을 밝힐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의 미스터리는 2020년 12월 28일에 발생했는데요. 이 사건은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바하마의 비미니 섬에서 플로리다 레이크 워스비치로 향하던 한 선박이 20명의 탑승자와 함께 흔적도 없이 사라진 사건이죠. 날씨는 좋았고 조난 신호도 없었으며 어떤 통신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미국 해안경비대는 84시간 동안 1만 7천 제곱마일의 해역을 수색했지만 잔해도 파편도 유해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한 건 탑승자 20명이 누구였는지조차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 배가 왜 그곳에 있었는지, 항해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도 알려지지 않았고 이 미스터리한 비밀은 마약 밀수선이었다거나 불법 이민자를 태운 배였다는 등 온갖 추측과 음모론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버뮤다 삼각지대의 미스터리가 과장됐다는 과학자들의 주장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 지역에는 LF 웨이드 국제공항이 있고 에어 캐나다, 델타 항공, 아메리칸 항공 등 8개 항공사가 매일 이 공역을 드나들고 있거든요. 통계적으로 보면 이 지역의 사고 발생률이 다른 곳보다 특별히 높지 않다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설명되지 않는 실종 사건들이 존재하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확실하게 알지 못합니다. 흥미롭게도 일본 근처에도 버뮤다 삼각지대와 비슷한 해역이 있는데요. 드래곤 트라이앵글 또는 마의 바다라고 불리는 이 지역에서도 수많은 선박과 항공기가 사라졌습니다.
1952년 일본 정부가 이 해역을 조사하기 위해 보낸 연구선마저 31명의 승무원과 함께 사라졌고, 이후 조사 과정에서 최소 4만 명의 사람들이 이 해역에서 목숨을 잃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 두 해역이 거의 같은 위도에 위치한다는 점도 의미심장합니다. 한편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기이한 경험을 하고도 살아 돌아온 사람들의 증언도 있습니다. 1970년 12월 4일 조종사 브루스 거노는 아버지와 사업 파트너를 태우고 안드로스 섬에서 플로리다로 향하던 중 거대한 구름 속에 갇혔습니다. 그는 이 구름 안에서 터널 같은 공간을 발견했고, 그 안으로 들어가자 회색 안개에 둘러싸였는데요. 나침반 바늘이 미친 듯이 회전하고 무선 연락도 끊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개가 걷히자 그는 이미 마이애미 비치 상공에 있었죠. 그의 계산에 따르면 비행 시간은 34분에 불과했는데 원래 이 구간은 75분이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그는 이 경험이 시간 왜곡이었다고 주장했고, 이 증언은 웜홀 이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증거로 인용되고 있습니다. 1952년 4월에는 미국 비행사 제랄드 호크스가 뉴욕 케네디 공항에서 버뮤다로 향하던 중 무언가가 비행기를 아래로 끌어당기는 느낌을 받았다고 증언했는데요. 그는 이 느낌을 마치 거인이 비행기를 한 손에 쥐고 아래 위로 흔드는 것 같았다고 표현했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쾌청한 날씨였는데도 방향을 알 수 없었고 무선 연락도 되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다행히 그는 이 구역을 벗어나 무사히 착륙할 수 있었지만 그날의 경험은 평생 잊지 못할 공포로 남았다고 합니다. 어쩌면 버뮤다 삼각지대의 진정한 미스터리는 바닷속이 아니라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간의 뇌는 이상하고 설명할 수 없는 사건들을 더 잘 기억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심리학자들은 이걸 빈도 착각 또는 바더-마인호프 현상이라고 부르는데요. 어떤 것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 실제보다 더 자주 일어나는 것처럼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평범한 사고보다 미스터리한 실종이 더 기억에 남고, 그래서 우리는 이 지역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건을 그 미스터리와 연결짓게 되는 거죠. 하지만 2020년 20명이 탑승한 배가 좋은 날씨에 아무런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그들이 누구였는지, 왜 그곳에 있었는지조차 알 수 없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영원히 알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인간이 정복하지 못한 마지막 미개척지이고, 버뮤다 삼각지대는 그 신비로움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곳이니까요.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존재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미스터리에 계속 끌리게 되는 건지도 모릅니다. 버뮤다 삼각지대의 비밀이 언젠가 밝혀질지 아니면 영원한 미스터리로 남을지는 오직 시간만이 알고 있을 겁니다.